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최선 의원입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하나 반대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이미루 활동가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YMCA 한석환 팀장, 성수연, 임서담, 양서윤 간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 윤명 사무총장과 김윤희 간사 오셨습니다. 한국 소비자연맹 유선혁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드리고 이후에 참가한 단체 대표 여러분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금융 분야에 이어 세 번째 혁신 행보입니다. 내일 대통령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허용하는 이 메시지가 발표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몇 가지 식별 정보만 암호 처리하거나 성별, 거주지 등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범주화하면 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 활용, 유통에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 정책과 매우 유사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시장 조사나 산업적 연구 등 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활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에도 이런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促진법, 지역특구법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은 자가 비식별 조치를 하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식별 정보를 몇 개 암호한다고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의 정보통신 기술을 그 수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몰래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유포했을 때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해서 그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복장, 말투, 체형,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을 이용해서 모자이크만 벗겨내면 원래의 얼굴을 아주 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일원화하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신용정보는 금융위원회가, 그리고 인터넷상의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각 부처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통일적인 개인정보 정책 수립이 잘 안 됩니다. 특히 금융위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개인정보 활용에 정책의 방점을 찍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외에는 이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의 체계는 개인정보 보호의 걸림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중 삼중의 규제로 쌓여 있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마저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체계는 전 세계적 흐름에도 대치됩니다. 2017년 국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협의체가 조사한 결과 감독기구의 85%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모두 아울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상 강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체계 효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쳐 이기주의에 물러서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문에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과 독립성 확보 방안이 반드시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적 목적의 학술, 통계, 연구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장치들을 빼고 개인정보 활용만을 강조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들을 탄핵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 개선과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두 분의 참석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일 진보네트 활동가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개선과 감독기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네트센터의 오병일입니다. 지금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그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또 제3자에게 다른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혁신경제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우가 잘못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과 감독기구의 어떤 일원화 없이 이렇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창조경제가 혁신경제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상 그 이전 정부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엉망입니다. 누더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수많은 법률로 분산되어 있고 각 법률들은 동일 유사한 조항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 모든 4개의 법을 다 적용받아야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 만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 관리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수범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또 여러 규제기관이 중복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법률들은 각 영역에 고유한 특별한 조항들만 남기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분산되고 서로 자기 규제 영역이라고 다투거나 혹은 규제기관 간에 이견이 발생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을 포함하는 단일한 그런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도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것 같이 효과적인 감독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 활용 실태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감독하고 또 통일적인 그런 개인정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개의 기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정부 부처마다 중복적인 인원을 두고 있고 서로 다른 법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사실은 단일한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구성을 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각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현재와 같은 상태로 분산된 체제가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 과제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내세운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벌써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 같은 기존에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인데, 이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각 정부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를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말로는 빅데이터 이렇게 떠들어봐도 일반 시민에게는 중복적인 규제와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그런 과제로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YMCA 한석현 팀장으로부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5법에 대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YMCA 한석현입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 처음 들었을 때 많은 기대들을 갖고 있었고, 국민들은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이라든가 산업 활성화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법안들을 보면 이 기초공사 없이 집을 짓겠다는 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대한 일원화라든가 그다음에 법규에 대한 일원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특별법들이라든가 예외조항들을 계속 만들어서 얽히고 설킨 규제를 더 만들면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혁신 5법이라고 하는 것들, 뭐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마이클라우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이름들의 규제 완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방대한 개인정보라든가 국민의 기본권들이 손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은 선택된 비즈니스 모델과 상관없이 항상 개인정보보호 준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터질 개인정보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보지 않고도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뭐 대기업들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라든가 매매 사례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런 규제 혁신이라든가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들이고,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규제감독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법체계의 일원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전장치로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런 법체계라든가 감독기구에 대한 일원화 없이 이런 지금 선심성이라든가 기업들에게는 선심성,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이런 규제 혁신안들이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발표되면 국민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유형무형의 산업 활성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론화장에 내놓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급하게 규제 완화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선행하는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시민 모임 윤명 사무총장께서 저희 기자회견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발표하겠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위는 의료기기 규제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류 완화에 이은 세 번째 현장 방문 행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개인정보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혁신경제라는 미명하에 공공적 규제를 묻지마 면제해주는 소위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발의하는 것에 이어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했던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정보를 팔아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이름은 혁신경제로 바뀌었고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거래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없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이 정도인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산업계와 정부는 시장조사나 산업적 연구 등 기업의 영리 목적으로 가명정보의 이용과 제3자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별자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다국적 기업인 IMS 헬스는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의 4,500만 명의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50억 건을 사들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그것도 민간의 건강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 기업에 팔린 것입니다. 산업계와 정부의 주장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매매를 허용하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절대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업체 하에서 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술 연구나 통계 작성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갖춘다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이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다소 제한하는 것이지만 학술 연구나 통계 작성의 공공적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해야 할 이유는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나 여당이 진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우선 분산되고 체계가 없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부터 정비를 해야 합니다.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 규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의 감독 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어나야 합니다.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은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개인정보 보호체계 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개인정보 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에 일어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행보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철회하라. 정부와 야당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 일환을 즉각 추진하라. 이상입니다. 네, 회견 마치면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EU의 GDPR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은 유럽 진출 허용이 어렵습니다. 진출을 못합니다. 거래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시대의 규제 혁신인지 정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정부의 규제 프리존법을 두고 정부 여당에서는 당시에 한국당 여당인 한국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법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실 겁니까? 지금 시민사회 국민들이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